윤 전 총장 당분간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술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진 바 있는데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시지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이번 LH 사태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망국의 범죄다. 그러면서 수사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하느라 시간 끌지 말고 즉각적,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언론과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안은 게임의 룰조차 조작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한 경쟁을 청년들이 믿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인터뷰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것,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2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4.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9%, 뒤를 이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정세균 총리, 유승민 전 의원의 순위기도 합니다. 물론 없다라는 응답 13.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쿠키뉴스에서 의뢰해 한길 리서치가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 일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권 과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은 발언을 아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지지율도 1위, 그것도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사태 직후기 때문에 일단 높은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평가절하가 아니라 실제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작년에 국회에서 퇴임 이후에 봉사 이런 얘기했을 때 네. 정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지지율 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내려갔다가 네.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하면서 또다시 이제 1위로 올라섰거든요. 일종의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쟁점 이슈였다면은 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네. 사실상 이건 직업 윤리와 관련된 본질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낸 거고 그게 또 하필이면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부패 국가가 될 거다 이런 것과 맞아 떨어지면서 윤 전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전공 분야 이거를 갖다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또 네. 그런 사건이 마침 터졌단 말이에요. 정말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국민이 없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전공 분야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간간히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아마 당분간은 메시지를 낼 겁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소위 이제 과거에 인기가 올라가던 그 제3 후보가 갑자기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내놓을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분간 말을 아끼겠지만 하지만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런 사안이 불거진 걸까요? 공정과 정의라는 이 화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기치였습니다만 윤 전 총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박창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네. 자기 정치의 이미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런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 또는 정의가 없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고 또 이런 화두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권력과 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왔던 거거든요. 바깥에 나가서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든지 또는 정당을 꾸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미래 정치를 위해서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 LH 투기건만 하더라도 윤 총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법치 또는 공정성 붕괴,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 딱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 말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게 세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싶고 나는 따져볼 때 뭐겠어요. 네. 자격이 있는가. 자, 우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공적 정보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검찰 수사 안 됐습니다. 적어도 검찰 출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정치꾼들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정치꾼들은 뭐 공적 정보를 도둑질을 했다는 등, 뭐 강도짓을 했다는 등 말할 수 있으나 검찰 출신으로서 아직 검찰 수사 이제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공적 정보를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가장 싫었던 대목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꾼 다 된 거예요. 저는 이러면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총장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문제는 수사하는 후배들이나 또는 경찰에 맡겨두는 것이 맞아요. 왜? 그것이 법치입니다. 이 법치를 정치권에서 흔들어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흔들고 있어요, 또. 본인이. 그럼 아예 정치를 해가지고 당연히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든지 지금 정치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이 난국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요 국제현안을 때리고 있는 그런 정치꾼들의 행태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윤석열의 신선함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거를 일부 언론이 지금 대수특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영웅이 온 것처럼 정의의 사도가 온 것처럼 착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은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불평등하고요. 불공정하고 끝은 정의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는 와닿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고 있는 이 정치는 또한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고 검찰의 위상을 흔드는 발언이다. 그 대목도 분명히 간과할 대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윤 전 총장, 이 같은 메시지를 통해 지금 자기 정치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이 결국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시질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사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혼자서 정치를 해나가고 대권까지 가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 기반을 좀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와 손을 잡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3세력으로 출마 시 투표 여부를 여쭤봤더니 45.3%가 윤 전 총장 찍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더니 역시 비슷한 숫자죠. 45.2%가 윤석열 총장을 찍겠다. 즉 제3세력이든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국민들은 그다지 마음이 어느 곳으로 나오든지 간에 움직이지 않고 지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조사는요,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어떤 길을 가든 일단은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별로 그 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과연 누구와 손을 잡을지가 관심 사안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인적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닿아 있는 면들이 예를 들어 구 여권 인사들입니다.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전 의원 등등인데 물론 예전 여권입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권과는 또 대척점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또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심적인 역할은요.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그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이런 분들이 우리 정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도안은 줄 수 있겠죠. 도안은. 그래서 뭐 일부에서 핵심 역할을 말하는 것은 오늘 오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이미 한물 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를 메시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강한 반문 사람들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도 아니에요. 네. 비문이죠. 지금의 여권 인사에서 다소 주류가 아닌 사람들, 이른바 비문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정치적인 지형은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중도죠. 국민의힘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민주당 정권 안에서의 비주류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가고자 하는 정치의 길은 국민의힘 입당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비문의 중도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열의는 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 같아요. 저는 그 길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에 자신이 이 조국 전 장관 등등에서 권력층 수사를 했던 그 순수성이 훼손돼 버려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저를 수사를 했구나. 그렇지. 정치적인 수사였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수사하던 거면 당장 이름만 나올 것이 그거는 후배들인 검찰의 조직을 흔들 수 있어요. 그건 안 갈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네. 그건 나름대로의 의도를 지금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 것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네.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다면은 이 영역 안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자문을 구하고 두루두루 만나면서 뭐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일종의 좀 길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도 윤석열 총장과 연이 닿아 있다고 그 같은 당이죠. 권은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중도적인 영역에서 지금 포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제3지대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윤 전 총장 측과 그 소위 비문, 구여권 비문과의 뭐 연계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저는 설사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설사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거는 윤 전 총장의 몸값 높이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 네. 정말로 제3세력이 윤석열 전 총장이 소위 말해서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과연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 체제가 붕괴돼야 돼요. 물론 현재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민주당과 각을 세워온 윤 전 총장이 여권과 함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결국은 분화가 돼야지 제3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3세력을 만들었던 사례가 처절하게 실패한 거를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의 다수가 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중간지대로 와야 되는데 네. 과연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이런 분화가 일어나겠느냐? 또 이런 분화를 포석을 두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나 뭐 또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황교안 전 대표나 뭐 다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양당 어디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선택할 길은 결국은 국민의힘밖에 없는데 왜 제3지대가 나오느냐? 그리고 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 징검다리가 지금 네. 뭐 소위 제3지대 김한길 얘기 나오고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보수로 가기 위한 저는 뭐 포석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